안녕하세요. 즐거운 당뇨의 질당집입니다. 오늘은 혈당과 체중 감량을 위한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의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5가지 실천으로 3개월 만에 체중 32kg 감량과 당화혈색소 2.5로 2마리 토끼를 잡았는데요. 물론 애초에는 혈당만 낮추고자 시작한 건데 하다 보니 혈당 낮추는 게 바로 체중 감량하고 같은 과정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혈당도 낮추고 체중 감량도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체중은 2019년 4월 건강검진 체중은 61이고 2020년 3월 식이요법 하기 전엔 65, 그리고 식이요법 후 2020년 6월 건강검진 체중은 53. 그래서 제가 65에서 53, 12kg 감량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작이나 거짓은 아니니 옆에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체중은 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체중 감량을 위한 5가지 실천 방법 중 첫 번째 식이요법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꼭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입니다.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무엇을 먹을 건지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식단의 큰 골격은 1일 1식 탄수화물입니다. 얼마 전 생리병사에서 나왔죠. 서울대 소화기내과 의사가 1일 1식인데 1식이 고기만 드신다고. 그만큼 하루에 한 끼 탄수화물은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언제 먹을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침은 운동을 못하고 점심은 약간 할 수 있고 저녁에 운동을 1시간 이상 할 수 있어서 주로 저녁에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그럼 아침, 점심은 어떤 식이어야 할까요? 아침은 출근하기 바쁘니 주로 사과 1개만 먹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공복에 좋은 음식은 사과, 삶은 계란, 견과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은 평일에 직장 옆 식당에서 먹는데 약간 한식 뷔페 같은 곳이에요. 저는 거기서 나물과 샐러드만 먹습니다. 그래도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간단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엔 제가 영상 올렸던 밀가루 없는 국수 요리나 두부 요리, 닭가슴살, 육류 등을 간편하게 만들어 먹어요. 저녁은 탄수화물을 먹는데 그것도 많이 별로 먹지 않습니다. 빵, 떡, 과자를 좋아해서 이때 밥 대신 먹거나 밥 2분의 1 공기,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습니다. 최대한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구별해서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두 번째는 간식입니다. 이렇게 식단을 짜서 먹으면 배가 당연히 고픕니다. 이전엔 시도 때도 없이 간식도 먹고 밥도 한 그릇씩 먹다가 거의 풀, 과일, 육류만 먹으니 식후 1시간도 못 돼서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배고픔을 못 참아서예요. 배가 고프면 정말 평상시에 먹지 않던 것까지 다 먹고 싶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배가 고프면 라면을 밥 말아서 배 부르게 먹었던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식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식이요법 때는 더더욱이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니까 정말 배가 고픕니다. 대신 간식을 먹되 칼로리 낮은 간식을 찾아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맛없는 거라도 배가 부르게 먹으면 음식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알아낸 간식은 과일류로는 토마토, 사과, 바나나, 블루베리가 좀 낫고요. 그 외에 견과류, 계란, 두부, 곤약, 버섯 등이 있습니다. 저는 외출할 때마다 가방에 계란과 두유, 토마토를 항상 챙겨서 배고플 때마다 먹고 미리 먹어서 배가 고파서 빵집이나 마트에 가는 일을 최대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식류에 대한 자세한 꿀팁은 또 따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식이요법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 참아서 탄수화물 폭탄을 먹게 되죠. 피자, 빵, 떡, 중국 요리, 치킨, 스파게티.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끔 한 번씩 먹어도 괜찮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에이, 이번에 탕수육, 짬뽕 먹어버려서 이제 틀렸다 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을 다 잡고 많이 먹었던 거 실컷 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3개월에 주로 주말에 한 번씩 먹었습니다. 친구 만날 때 참아야 하는데 도저히 못 참고 먹었어요. 대신 우리는 혈당이 민감해서 먹고 나면 혈당이 떨어질 때까지 운동을 좀 빡세게 해야 합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혈당이 낮지 않으면 기어이 운동을 해서 정상으로 낮추고 잤어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외식 땐 한식, 양식, 중식 순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도 한식집에 가면 최대한 야채 많이 넣어서 비빔밥 먹고 양식집에 가면 샐러드나 스테이크 먹고 중식집에 가면 새우, 만두 등을 어딜 가든 탄수화물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혈당이든 식이요법이든 기록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엑셀표를 만들어 매끼 먹는 간식까지도 기록했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절제한 노력은 크게 보이고 외식한 것은 작게 보이고 이게 정상 심리입니다. 근데 기록을 하다 보면 왜 이리 외식을 자주 했고 내가 저절한 것은 몇 번 안 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 있죠. 종이 기록이 불편하시면 핸드폰에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체중 감량을 위한 식이요법입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끼 탄수화물을 먹는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운동에 맞는 식단을 짠다. 두 번째, 혈당과 칼로리가 낮은 간식을 만든다. 토마토, 사과, 계란, 견과, 두유, 곤약 등입니다. 세 번째, 중간에 외식을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간다. 100% 못 지킵니다. 중간에 외식해도 계속 하세요. 네 번째, 나의 음식 섭취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절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라는 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어요. 운동도 밥도 간식도 신경 써서. 그런데 3개월 동안 2kg 빠지고 1kg 다시 쪘어요. 그래서 결국 1kg만 빠졌어요. 정말 억울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오늘 먹은 음식은 체중 감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도대체 알기가 힘들었어요. 체중계로 확인하기엔 변화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감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혈당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식이요법 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이 음식이 얼마나 살이 찔지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할지 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당을 바로 재보면 바로 나옵니다. 저도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조금 먹어서 혈당이 높으면 안 먹고 반대로 먹었는데 혈당이 높지 않으면 좀 더 먹었고 혹여 과식했더라도 꼭 운동을 했고 운동을 1시간 이상 했는데 혈당이 높다. 그러면 혈당이 낮을 때까지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식이요법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혈당과 체중 감량에 좋은 음식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체중 감량에서 식이요법으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니 잊지 마시고 꼭 봐주세요. 평생 다이어트에 실패했는데 혈당 덕분에 아가씨 때보다 더 날씬해져서 마음까지 날아갈 듯 가볍고 좋습니다.